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대단히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겠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급등 타이밍을 좋아해 주시고 이제 뭐 매일매일 시청을 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구독자분이 지금 15,000분을 넘어서 2만 명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15,000분 돌파 이벤트로서 현재 타이밍에서 가장 트렌디한 2차 전지 로봇 관련주들을 총정리를 했습니다. 공정 과정에 있어서 다른 제조업 대비를 해서 이제 2차 전지 쪽이 가장 자동화율이 높은 그런 이제 제조업 공정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향후 이제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테슬라냐, 현대차냐, 각각 차종별로 아니면은 배터리 모델별로, 그러니까 뭐 SK 배터리냐, LG 배터리냐, 뭐 CATL 배터리냐,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이 상황 속에서도 원통형 배터리냐, 뭐 각형이냐, 파우치형이냐, 이게 굉장히 폼팩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를 해체를 하는 작업을 또 이제 진행을 하는 2차 전지 로봇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종목들의 급등도 나와준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자료 급등 타이밍 쪽에서 직접 만들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렸었던 지금 코닉 오토메이션 상한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50% 이상 급등을 했고, 다른 이제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서도 강력한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지금 시장 속에서 굉장히 트렌디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15,000분 이벤트로서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10년 동안 주도하는 차기 대장주로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150배 성장이 되는 섹터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 모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영상을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율주행 레벨 3 경쟁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성차 업계가 대다수의 지금 전기차 쪽에서 자율주행 선도업체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때 전부 다 지금 이제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 레벨 3, 그러니까 손을 뗀다라고 하더라도 뭐 운전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의 운전이 주체가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가 되게 되는 완전 자율주행의 시작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완전 자율주행의 한계점이 바로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 기준이 완전 자율주행 쪽에서 최고 속도가 60km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이 타이밍에서 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감한 규제 완화를 지시를 했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당 기준보다 훨씬 더 진보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율주행의 최고 속도가 도로 제한 속도로 진행이 된다. 그럼 사실상 자율주행의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규제에 있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카가 지금 이제 출시 앞두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으로서 목표로 나오고 있는데, 팀쿡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애플이 자율주행 기술력을 도입을 해서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연평균 41%대 엄청난 폭풍 성장이 예고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력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기술력이 경쟁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제 뭐 내년 추석에는 장거리 운전이 엄청 편해집니다. 지금 내비건트 리서치 이쪽에 따른다라고 하면은 2030년도 신차의 50% 이상이 자율주행 레벨 3 이상이 적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레벨 3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옵션 값이 뭐 2천만 원,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비싼 옵션인데 이 정도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싼 그런 자율주행 부품들이 굉장히 좀 양적인 그런 성장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레벨 2, 지금 이 레벨 2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에서 아주 압도적인 기술력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3단계와 흡사한 2.5단계다라고 하는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다라는 이 현재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굉장히 이제 글로벌 대흥행으로서 지금 현재 자율주행 쪽에서는 기술력이 일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레벨 3 같은 경우는 벤츠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화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쪽의 고급차 브랜드인 제네시스 그리고 이제 BMW,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출시가 임박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시장이 진짜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그러니까 무슨 뭐 속도를 가감해준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조향을 조금 차선을 따라서 보조를 해주는 정도의 좀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진짜 뭐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운전의 주체가 자동차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완전 자율주행 레벨 3 이상을 띠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진짜 좀 운행 중에 자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차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은 해당 이제 사고 비용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 쪽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부 규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완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다른 선진국 대비를 해서 규제 완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도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기준을 개정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국제 기준으로는 자율주행차의 최고 속도가 시속이 60km로 제한이 됩니다.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 도로 제한 속도까지 지금 허용을 했다. 사실상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레벨 3 상용화부터 핸들에서 손을 놓고 갈 수 있는 진짜 자율주행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현재 이 과감한 규제 완화 추진의 방향성 속에서 추월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감까지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도 이번 달 1일에 자율주행 혁신 산업을 통한 연계 세미나를 개최를 했죠. 여기서 2027년까지 1조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 굉장히 정부 단위로서는 큰 규모의 투자 범위가 지금 나와줬고요. 그러면서 레벨 4를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달성을 하겠다라는 목표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현재 ECU 기능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자체의 기능까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현재 완전 자율주행차를 팔게 된다라고 하면은 1년 뒤에 2년 뒤에 계속 새롭게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신의 자율주행 데이터들을 받아서 운전을 할 수가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이 될 수가 있겠죠. 자율주행 레벨 4 지금 이거를 세계 최초로 달성을 하게 되면서 이 레벨 4에 대한 국제 표준을 우리나라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정부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율주행 협력 주행버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율주행 버스 얘 같은 경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5.9km 구간 무료 시범 운행을 시작을 했고요. 4월 이후에 유료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버스 얘 같은 경우 이제 광역버스를 통해 가지고 충청권 전체를 광역교통망을 자율주행으로서 연결을 하겠다. 세종시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국토부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배달 로봇 스마트 서비스 실증 사업을 샌드박스를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규제 완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쪽에서 미래형 모빌리티 물류 인프라 구축을 협약을 했고요.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제조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뭐다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모빌리티 회사다. 이거를 지금
지금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레벨 3부터 운전자 같은 경우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전방 주시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을 안 봐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벨 3 같은 경우는 운전석에 앉아 있기는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운전자가 개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핸들에서 손을 떼고 차선 변경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고속도로 진출입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수행을 해게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운전의 주체가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진짜 뭐 자동차를 타게 되면서 살짝 이제 뭐 의자를 젖혀 놓고 좀 뭐 동영상을 본다라고 하던가 가면서 뭐 뉴스를 본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조금 잘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피로도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감소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결국에 지금 현재 레벨 2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를 하면서 자동차가 좀 보조를 해 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피곤해요. 계속 이제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레벨 2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직접 운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덜 피곤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지금 레벨 3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운전 자체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이 자율주행 차가 나서는 데 있어 가지고 시장 확대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올해 하반기부터 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들에게 돈도 어마무시하게 벌어다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2027년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운전하는 동안 잠을 잘 수도 있겠다. 동영상도 시청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쪽과 기업 협력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 이후에 고속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2027년에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앞당길 계획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연내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를 자신이 있다. 지금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최근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행 중에 급제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거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운전자들에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같은 경우도 브레이크 오작동 때문에 41만 6천 대 테슬라 지금 거의 뭐 전수조사하다시피 할 정도로 조사를 지금 미국에서 판매가 된 테슬라 지금 차량들의 지금 이제 완전 자율주행 이 부분을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차량국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이 운전을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일 뿐인데 지금 이 자율주행 레벨 2.5로 불리는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을 이름 자체로 지금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데 "너네 지금 과장 광고하고 있다."라고 차량국 같은 경우도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쪽에서도 소송을 받고 있고 지금 운전자들에게서도 집단 소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5 일에 자율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사고 처리하고 있었던 경찰차를 들이받았었던 부분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굉장히 지금 소송전에 휘말리고 있는 골치 아픈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애플카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목표로서 2025년 애플카 지금 출시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전기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팀쿡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 그 자체가 핵심 기술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로봇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플은 자율주행 로봇 사업을 진출을 시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소프트웨어 파워로서 다른 뭐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 대비를 해서 엄청난 뭐 30%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술력이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토대로 자율주행 쪽의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해서 여기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 로봇 사업까지 진출을 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지금 팀쿡 같은 경우는 애플의 CEO죠. 계획들을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애플 쪽에서 결국에 완성차의 그런 생산 설비를 갖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아웃소싱을 맡기지 않을까, 위탁 생산을 맡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아웃소싱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안전을 보장을 해줄지가 굉장히 의문이죠. 전기차를 그러니까 자체 개발을 하는 대신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팔게 하는
그런 이제 가능성 여기에다 이제 더불어서 전기차 인증까지 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전기차의 그런 이제 전력 효율들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옆에 있었던 현대차가 그 기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지금 이 정의선 회장 체제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펼쳐냈고 지금 올해 같은 상반기 같은 경우는 르노 닛산을 꺾고 글로벌 탑3까지 도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 전동화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내연기관 기술력이 조금 밀렸었던 이 현대차가 전기차로 넘어오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었던 장점들이 특장점으로서 엄청나게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올해 4분기 때 G90 제네시스의 고급 세단입니다. G90에다가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얘를 이제 시작으로 내년부터 출시가 쏟아지게 되는 SUV 전기차, 기아 쪽의 대형 전기차죠. 얘가 이제 EV9 거의 뭐 팰리세이드급으로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 지금 아이오닉 7 같은 경우도 SUV 쪽으로 예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레벨 3가 적용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연도에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양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겠지만 일단 레벨 4 수준으로서 시범 서비스를 내놓고 여기서 이제 자동차를 늘려 나가게 되면서 추후에 데이터를 쌓아야 되겠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한테도 갈 수가 있는 양산 설비까지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이 된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글로벌 탑3의 입지를 굳히게 된다라고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특수한 업체들이 자율주행 쪽에서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나선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지금 이제 선두권 3위에서 5위 정도 되는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수천억 수조 원을 퍼부어 가면서 자율주행 쪽으로 기술을 매달리게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지금까지 예상이 되었었던 것보다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격차가 선두권에서 그렇게 많이 나고 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라이다 기술 특허 쪽에서 구글 웨이모 다음으로 글로벌 2위까지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 현재 같은 경우는 앱티브, 미국의 자율주행 업체인 앱티브 쪽과 또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모셔널이라는 합작사를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미국 쪽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글로벌 기술 격차 1위와 1년 차이까지 좁혀졌다. 지금 1년 차이 정도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6개월 정도로 어느 정도 이 차이를 현실적으로 줄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차량 출시 일정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없는 기술 격차까지 좁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율주행 기술력을 현대차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축적을 했는데 해당 자율주행 기술력이 미국 현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통신 사업자인 KT 쪽과 모빌리티 혈맹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G를 이용을 한 자율주행 글로벌 리더로서 도약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7,500억대의 지분 수합을 단행을 했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뭐 통신사업자 1위로 볼 수 있는 SK 쪽과 협력을 맺은 게 아니라 KT 쪽과 혈맹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SK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이 없겠죠. 근데 KT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이 지금 KT가 가지고 있는 통신위성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6G 통신 기반, 그러니까 5G보다 50배 이상 빠른, 그러니까 여기서 우주 통신으로서 지금 인공위성이 국토 전역을 커버리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재 6G 같은 경우는 5G를 넘어서 우주 통신을 이용을 한 통신 혁명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대차와 KT와 이 통신위성 인프라를 토대로 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6G 같은 경우는 5G 대비를 해서 50배 이상 빠른, 그러면서 지금 자율주행이라던가 도심 항공교통 쪽에다가 해당 6G가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이 6G가 같이 OTT 동영상 서비스까지 연계가 되면서 완전 자율주행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자동차 안에서 자율주행이 컨텐츠가 좀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소규모 극장처럼 그렇게 이제 꾸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편하게 자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앞에 뭐 좀 이 창을
좀 어느 정도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좀 영화관처럼 크게 이제 좀 이 디스플레이를 형성을 한다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OTT까지 같이 KT가 연동을 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 저평가 국면을 또 벗어날 수가 있겠다. 이런 지금 기대감 같은 경우도 받고 있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의 경쟁력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기술력에 달려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5대 자율주행 주요 나라의 특허가 지금 현재 한 10년 정도 만에 20배가 증가를 했어요. 지금 2013년 이후에 카메라 분야의 출현이 라이다를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쪽보다 라이다가 원래는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었는데 얘가 너무 비싸요. 엄청나게 좋은 기술력이기는 한데 지금 이제 레이저로 3D 데이터를 확보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당 라이다가 자동차에 또 이제 앞뒤 옆으로 막 계속 이제 달리게 되다 보니까 레벨 4나 레벨 5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해당 내용들이 수천만 원대 옵션까지 호가를 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카메라 분야 쪽의 특허 출현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찍어 놓고 그렇게 뭔가 고출력의 카메라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카메라가 일단 이미지를 찍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를 데이터로서 소프트웨어에서 반도체 쪽에서 재해석을 해서 디지털 트윈으로서 해당 그림들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로라고 하던가 돌발 상황을 굉장히 단순화를 시킨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다?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해당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경쟁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 자율주행에서 진행이 되는 방향성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값비싼 라이다라던가 레이더 같은 하드웨어 쪽으로 기술력을 확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쪽에서 단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나와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한 카메라 모듈을 쓰게 되면서 이 모듈을 통해서 이제 획득이 된 이미지를 해석을 하는 결국에 이 이미지를 자율주행으로서 데이터를 해석을 하는 게 소프트웨어, 반도체 그러면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 지금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 진행이 되고 있는 방향성이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력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구독이라는 새로운 완성차의 수익 모델이 탄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벤츠, BMW 같은 경우도 이 소프트웨어를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넘어서 자동차에게 새로운 이제 뭔가 이제 부가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를 유료 서비스로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시대가 열리게 됐다. 지금 이제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엔진 원격 시동 아니면 뭐 후륜 주행 아니면 블랙박스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독 서비스로 뭐 연간 몇십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제네럴 모터스나 볼보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기능을 구독 서비스로 제공을 계획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면서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안 한다. 그러면 현재 지금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여기서 이제 돈을 다달이 몇십만 원씩 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서 이제 현재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되는 그런 이제 2.5 버전 FSD 이런 것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이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가 뭐야? 소프트웨어가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기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에 잡힐 수가 있는 이런 것들 뭐 자동차 프레임 아니면은 말씀을 드렸었던 뭐 카메라나 아니면은 뭐 라이다 이런 이제 기기들, 부품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내용들을 반도체를 기반으로서
지금 이제 굉장히 자체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게 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현재 상황 속에서 수익 구조가 애매모호했었는데 말씀을 드렸었던 이 구독 모델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소프트웨어의 생태계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완성차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의 구독 서비스라는 굉장히 새로운 수익 모델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당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테슬라 입장에서 이 지금 그 상황을 이거를 그 부가 서비스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에 팔죠. 그럼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완성차 대비를 해서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테슬라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굉장히 혁신적인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적인 수익 모델을 계속적으로 추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된다. 테슬라가 다른 완성차 대비를 해서 굉장히 수익성이 좋구나.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장이 1조 달러라는 엄청난 시장으로서 성장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요즘 뭐 뛰쳐오르고 있는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정말 크게 큰다라고 하면 2040년 기준으로 한 600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해당 시장의 2배 이상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뭐 KPMG 지금 뭐 시장조사 업체인데요. 이쪽에서 지금 진행을 한 것처럼 작년 기준으로 71억 달러였었던 글로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연평균 41% 급성장을 보여주게 되면서 2035년 1조 달러로 작년 대비 150배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이 GPS 이동통신 6G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얘가 카메라의 이미지를 그대로 또 본따 가지고 안정적인 그런 드라이빙 상황을 구축을 할 수가 있는 이것도 이제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지금 뭐 요금소 통행요금 자동 결제 아니면 주유소 뭐 자동 결제 뭐 가까운 뭐 주유소 아니면은 가는 길이 막히는 거를 바로 GPS로 쏴 가지고 굉장히 실시간으로 이제 가장 빠른 길을 안내를 해줄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가 도래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사람들이 실수를 한다던가 부주의 속에서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교통체증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교통사고의 연간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발생을 또 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율주행차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시고 굉장히 큰 시장으로서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와닿지가 않겠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방금 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구독에 대한 아니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수익 모델을 잘 갖춰주지를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입장에서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구독 서비스다라고 하던가 자율주행이라는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 개발이 지금 이제 성장을 진행이 되고 완전 자율주행 쪽으로 연말로 이제 진입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시장이 커지게 되는 분기점이 당장 이제 올해 연말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주식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시장으로서 진행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대를 하셔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율주행 차량용 MDPS 제어 로직을 개발했다. 자율주행 브레이크 제어 장치, 컷인 차량 충돌 방지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들을 전부 다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북미 오토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미 시장 쪽에다가 핵심 부품 수주가 실적이 올해 상반기 때 이미 작년 실적의 20% 이상을 넘어갔어요. 굉장히 지금 이 북미 시장 속에서 해외 부품 수주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해당 내용이 다른 완성차 업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진출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현대모비스가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차 부품만 생산을 하는 업체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해당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현대모비스의 이런 모듈 부품 이런 지금 기본적인 내용들을 자회사 쪽으로 100% 넘겼습니다. 모듈과 부품 생산을.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핵심 기술을 경쟁력을 강화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해당 업체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된다.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를 자체 개발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파악까지 추가가 되고 그러면은 지금 현대차 그룹 쪽에 현재 지금 글로벌 1위와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탑 티어군의 자율주행 기술력에 현대차 그룹의 핵심적인 구심점이 현대모비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 반도체를 토대로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DY입니다. 얘가 지금 작년에 자율주행 시스템 쪽에서 핵심 시스템 쪽으로 부각을 많이 받았었던 그런 기업이었었죠. 현대차 그룹과 자율주행 레벨 4에 탑재가 되는 센서 클리닝 시스템 이거를 지금 현대차 쪽과 공동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센서의 흙이라던가 먼지라던가 주행 환경이라던가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런 오염들이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오염을 방지를 해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좀 이제 강조가 될 수가 있는 핵심 기술이다. 이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리비안 쪽에다가도 현재 지금 이제 단독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애플카 쪽이 리비안과 협력이 기대가 되고 있겠죠. 해당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게 되겠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현대차가 굉장히 급진적인 방향성으로서 강력하게 모빌리티 프로바이더로서 그러니까 본인들은 완성차 업체가 아니다. 지금 이제 항공 모빌리티라던가 전기차 아니면 이제 여기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만들고 있는 이제 모빌리티의 프로바이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의 위치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크게 잡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오비고입니다. 오비고. 지금 이제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서 거의 뭐 우리나라 스마트카 쪽에는 내비게이션이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지금 이제 플랫폼들을 전부 다 이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LG그룹 쪽과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지금 LG가 뭐 미국 쪽에다가 마그나와 같이 이제 합작사를 만들게 되면서 글로벌 진출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LG 쪽이 지금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시장에 지금 이제 이 오비고를 통해서 같이 지금 협력으로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게 탑재가 될 수가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증권사 쪽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모빌리티가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전기차가 현재 자율주행을 필수적으로 탑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최적화가 되어 있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오비고가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지금 이제 평가들을 증권사 쪽에서 받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종목입니다. 인포뱅크입니다. 애플카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얘는 이제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소프트웨어 업체죠. 지금 자율주행 차량용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 자체가 자율주행 차량용으로 개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 카플레이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2019년 친환경 소형 선박이라던가 추진 시스템 제조사인 빈센 쪽에다가 투자 이력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현대차 그룹과 MOU를 체결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인포뱅크가 같이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 이 부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그리고 애플카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과의 협력까지 같이 놓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단기적으로 한 반년, 1년 정도 동안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마치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뭐 LNF라던가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닿지가 않으실 수도 있는 내용이고 특히나 자율주행 쪽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이 지금 주식 관점에서 수익 구조가 잘 나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에는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 기반으로서 오늘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까지 여러분들이 잘 지금 이제 검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굉장히 중요한 2차 전지 로봇 총정리, 여기서 지금 상한가도 나오고 뭐 50% 올라가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을 하시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라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여기에 들어오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설치를 하시는 것도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안에서 내용들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전부 다 100% 무료입니다. 여기 이제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어플에 들어가서 이용을 하시려면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가입을 하는데 휴대폰 번호 안 쓰셔도 됩니다. 휴대폰 번호. 이게 번호를 뭐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즘 막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주식 광고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이거 안 쓰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들어오시면은 여기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위쪽에 구독자 15,000 돌파 2차 전지 로봇 총정리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내용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내용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다. 지금 상한가도 나오고 50%도 급등을 했는데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었던 지금 구독자 15,000명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금 추천주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장중에 지금 실시간으로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장 전에 꼭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들까지 또 정리를 해드리는 장전, 시황 게시판까지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또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좋아요 따봉 버튼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